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하락 출발했습니다. 휴일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매수를 자제한 영향으로 추측되는데요. 독일과 이탈리아 증시는 24일부터 휴장하며 유럽 중요국의 증시는 26일에도 박싱데이로 휴장합니다. 더불어서 뉴욕 증시와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경우 24일에는 조기 종료하며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휴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개입으로 통과 불발 위기에 처했던 미국 2025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이 현지 시간 21일에 처리되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한 것에 대해 연말 미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부채 한도 폐지 내용이 최종 합의안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지출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부채 한도 폐지에 대한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1월 초 개원 이후 정책 불확실성은 재점화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올해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의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대러 제재를 주도해온 유럽연합이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인 실리 앞에서 결국 실용주의 선택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이중적인 태도로 2025년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간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외환 트레이더들이 엔화 강세 전망을 거두고 엔화 약세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 연준과 일본 중앙은행, BOJ의 정책 결정에 따라 미일 금리 차가 빠르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물음표가 붙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옵션 지표상 엔화 강세 전망은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후퇴했고 미주호증권은 최근 25년 말 달러 엔 환율 전망치를 기존 130엔에서 145엔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노무라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수석 환율 전략가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행은 3월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가 과도하게 진행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주요 3대 지수는 모두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PC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희망이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인데요. 또 지난주 미국 증시 조정을 통해서 고점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거래 일수도 많지가 않고 또 발표되는 지표도 또 많지가 않은데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달려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일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1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모든 분들 거두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항생, 나스닥 같은 지수들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또 거래 일수도 많지가 않고 발표되는 지표들이 많지가 또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선택을 좀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어디에 기준점을 둬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잘 짚어드릴 거니까요.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개장 이전에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개장 이후에도 저희가 바로바로 짚어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이렇게 중간중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방송 중간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PC 지표 발표 이후 우상향을 하면서 양봉 마감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도 일봉상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시 30분경 내구재 수주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연속적인 음봉이 나오면서 10시 43분경 21,543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0.12% 정도 상승한 21,59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성견 마스터님하고도 지난주에 있었던 매파적인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마스터님, 지난주에 연준이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래도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미국 시장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이 배경을 일단 조금 보셔야 되는데 네. 잠깐 볼까요? 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FOMC죠. FOMC부터 일단은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FOMC에서 이제 발언 중에 금리가 낮춰졌잖아요. 0.25% 금리가 낮춰진 상태에서 지금 발언 중에 내년에 금리를 뭡니까? 4번. 원래는 4회 내리려는 계획에서 지금 2회로 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돼 있죠. 2회로 일단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시장이 충격.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 먼저 일단은 좀 봐야 되는데, 자,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푼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푼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유동성을 원활하게 푼다라는 거는요,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거죠. 경기를 살리겠다. 자, 또한 지금 2년 넘게 굉장히 급격한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서 뭐예요? 금리 동결을 일정 기간 지금 거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의 시점인데, 자, 누구나가 다 현물하시는 분, 특히나 현물하시는 분들이 누구나가 다 기다려왔던 금리 인하의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은 굉장히 폭락을 했다는 거죠. 저번 주에, 그죠? 폭락. 자, 요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자, 금리를 지금 낮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럼 왜 금리를 낮추지 못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입니다, 물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페드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굉장히 더 많은 데이터들과 현실적인 데이터들을 일단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을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금리 인하를 4회에서 2회로 낮춘다라는 건 여러분, 금리를 안 낮추겠다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금리를 내년에 그냥 동결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회 낮춰봤자 여러분 0.5%예요. 2회 낮춰봤자 0.5%고 이거 낮춰봤자 4.0%입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4.5%니까 0.5% 낮춰봤자 4.0%거든요. 자, 그러면 왜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물가입니다. 물가.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경기가 살아나요. 경기가 살아나는 건 맞는데 이 경기가 살아나는 거에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물가.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뭡니까? 물가가 필연적으로 오르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죠. 자, 근데 지금 이 물가가 무서운 거예요. PCE도 발표가 났지만 지금 2.0%대입니다. 2.0%대를 가고 있는데 아직 뭐예요? 2.0%를 찍지를 않은 거예요. 자, 제가 하방경직성 얘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 하방경직성. 이 하방경직성 얘기를 드릴 때 제가 예시를 많이 들어드린 게 있죠. 수학을 원래 20점, 30점 맞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50점, 60점 한두 달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수학을 95점, 96점 맞던 학생이 수학을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물가는 지금 재작년에 9.1%, CPI 기준으로 9.1%를 찍은 다음에 지금 2%대를 가고 있어요. 자, 무려 7% 정도. 무려 7% 정도 대략 일단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2.8%, 2.9%에서 2.0% 가기까지가 굉장히 더 많이 힘들다. 9.1%에서 지금 2.8%, 2.9%까지 온 것보다 2.8, 2.9에서 2.0%까지 오는 게 굉장히 더 힘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지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해야 돼요. 원래는. 혹은 뭡니까? 강경하게 나간다고 하면 아직도 금리 인상 카드가 유효한 시기예요. 어디까지요? 2.0%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만 할 거냐? 금리 인상만 계속해가지고 물가를 낮출 거냐? 이게 아니다. 자, 9.1%에서 자,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9.1%에서 지금 2.8% 정도까지 떨어뜨렸어요. 이걸 2.0%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9.1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금리를 약 22배를 올려버렸습니다. 0.25에서 5.5%까지 올렸어요. 22배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2.8%에서 2.0%까지는 계속 그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걸 올릴 거냐. 금리 인상을 2년, 3년, 4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내려야 한다. 자연스럽게 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 자연스럽게 하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느냐.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 뭐였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 금리가 2.8에서 2.0까지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금리 인상의 부작용 뭡니까? 고용의 하락과 실업률의 상승. 이게 뭐예요? 노동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부진해야 된다. 노동시장이 부진하면요.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인 노동시장의 부진이 나타나면 2.8%, 인플레이션 2.8%에서 2.0%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금리 동결을 해도, 금리 인하를 해도. 이해되세요? 자, 근데 지금 노동시장의 부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실업률 오르고 있고 고용이 낮아지는 건 맞는데 흡족할 만큼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흡족할 만큼 이 두 가지가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못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페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페드가. 자, 현 상황. 현재는 어때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낮아지고는 있는데 페드가 목표로 하는 2.0%까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면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게 돼요. 자, 그럼 2년 넘게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통화정책을 통해서 억제는 이게 금리 인하를 더 하게 되면 물가가 치솟게 되고 2%, 3%, 4%까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공들인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페드는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점. 자, 페드는 어때요?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지는 제가 설명드렸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자,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는 않았어요. 자, 고금리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 어떻게 된다? 제가 1년 반, 2년 계속 말씀드린 이게 고착화되는 겁니다. 고착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미디어에 나오는 거 보시면 고금리가 당분간 굉장히 지속될 거다. 예전 같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예전 같은 저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이제 0%입니다. 원래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원래 마이너스 금리 0%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저금리 0.25 혹은 0.5% 정도의 저금리 이런 거 이제 없다 이거예요. 미국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습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지금 잡혔나요? 미국이 안 잡혔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이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간다. 고금리는 어떻게 돼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고용 안 좋죠? 자, 미국의 국민들이 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소비가 안 좋아져요. 고용도 안 되고 소비가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왜요? 금리 낮춰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금리를 높일 수도 없어요. 왜요? 지금 현재도 고금리예요. 이게 뭡니까? 고금리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 고용을 더 심화시키고 아래로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게 만들고 이게 대표적인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창을 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이걸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를 조금 순환시키려는 게 스태그 인플레이션을 오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 이게 뭡니까?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금리를 못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 일단은 나스닥을 보면 아직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자, PDP 잠깐 볼까요? 자, 이제 파란색 선이 5일선이고요. 이 카키색이 21선입니다. 25, 이제 61선이죠. 21선을 맞으면서 지탱하면서 종가상 21선을 같이 가면서 굉장히 일단은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자, 원래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산타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산타랠리. 현물 쪽은 산타랠리 있다고 하던가요? 어때요? 산타랠리. 미국 증시에서는 기대해 봄직하다. 뭐 우리나라는 어렵고요. 파월이 산타랠리를 그냥 걷어차버렸죠. 아, 원래 지금 산타랠리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산타랠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요 정도를.
요 정도를 산타랠리라고 볼 수는 없고 산타랠리가 힘들죠. 조금 힘들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변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 1월, 트럼프의 1월.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놓을 겁니다. 이번에는요.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거를 바꿔놓으면서 어떤 기대감. 어차피 현물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실망감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수가 어떻게 될지 요거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개를 다 토대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맞아요. 제 의견으로는 트럼프 전까지는요. 전고점 한두 번 정도 더 돌파를 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2025년 여러분 누구나가 다 장밋빛을 외칠 때 시장은 우리한테 큰 시련을 주고 시장이 우리에게 공포를 줄 때 누군가는 부자가 됩니다. 그렇죠? 소수는. 2025년 초에 여러분들 굉장히 큰 지수의 상승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동의합니다. 예. 하지만 굉장히 큰 지수의 상승보다는 전고 라인을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때리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보일 겁니다. 왜냐? 기대감으로 일단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정책들 중에 큰 정책들, 대부분의 정책들은 일단은 기존의 우리 메커니즘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요. 사실은 유일하게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게 중국이죠. 예. 근데 얘네도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고 적자폭을 굉장히 대폭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상대 교역국에 그 교역에 적자폭을 굉장히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정책이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일단은 상승을 했지만 나중에는 하락장의 어떤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고 봅니다. 물론 한 달, 두 달을 지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년 1월, 2월까지의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고점을 넘는 이런 모습은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21선 굉장히 잘 지지를 하고 있고 61선은 닿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잘 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앞으로 고점을 한두 번 최소한 치는 이런 모습 일단은 계속 보일 건데 그 이후로는 하락에 조금 무게를 둔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은 보시고 참고만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내년 트럼프 전후를 일단은 예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점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통해서도 일단은 시장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위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를 속도를 늦추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높은 끈적한 물가를 지목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우리는 우려해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또 1월 랠리와 관련해서는 추후 미국 시장 전 고점 또 경신하는 그 흐름이 2회 정도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나 또 트럼프의 현재 관세 정책이 추후에는 또 하락장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기본적 분석 굉장히 잘 해주시는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님의 이런 또 해안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어떤 거 보면서 좀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기술적으로 볼까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 차트 잠깐 네. 보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네. 항생장을 필두로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 매주 화요일 날 하는데 항생은 딱 보시면 이게 지금 3분봉 캔들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항생은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만 대응하시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월, 화, 수,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크리스마스 당일이죠. 화요일, 수요일은 어차피 지금 내일 항생이 13시 조기 종료거든요. 그리고 야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야간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 30분인가요? 예. 이것도 조기 종료. 25일은 휴장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26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항생은 휴장입니다. 항생은 휴장. 자, 그래서 내일 일단 항생 공개 방송 10시 10분에 하는 거 여러분들 참여를 하시고, 뭐 자리가 한두 자리 정도 나오면 일단은 제가 진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장 같은 경우에 항생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미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는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렇죠? 한두 자리 정도 기법에 맞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만 일단은 좀 들어가시고, 그 이후로는 아예 건드리시지 않는 게 사실은 이번 주 대응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정도 손절 나가는 거요. 별거 아니에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왜? 금방금방 또 복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장의 거래량이 완전히 죽은 상태. 시장의 거래량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휴일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는요, 복구 못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두세 번 컷나가면요, 복구가 안 돼 버려요. 박스 횡보를 치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안 나오죠. 추세가 완전히 안 나오면 복구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종목당 혹은 타임별로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만 대응을 하시는 게,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스탑을 하시는 게 이번 주의 대응 전략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보수적인 대응 기억을 해보시고요. 마스터님과 확실한 자리에서만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나스닥 선물 현재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4개 지표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도 매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RSI와 MACD, ADX,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가 현재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관망일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한 3분 정도 있다가 네. 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네. 매수다 매도다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고요. 네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뉴욕장이 2분 있다 시작하면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가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 잠깐 보시면 제가 좀 빠르게 종목들을 조금 봐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5일선이 꺾여 있어요. 21선 지탱을 하면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21선 지탱을 하면서 오늘 일봉도 일단은 양봉 뜨고 있는데 5일선 일단은 가로막히는 모습 일단은 보시고 계십니다. 이 5일선 일단은 위로 올라와야 확실한 매수 자리, 전고점까지의 확실한 매수 자리. 여기 지금 룸이 있죠? 요 룸 일단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골드나 오일도 그냥 지금 일단은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2분 있다가 뉴욕장 시작하기 때문에.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그어드린 라인이 있습니다. 2652 라인 여기 보이시죠? 저번 주에 제가 그어드린 라인이 있는데 2652 라인에서 일단은 이제 매수 여기에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2652 라인을 강하게 뚫고 이거는 2651을 일단은 지지를 받다가 다음 일봉에서 강하게 뚫고 일단 이게 저항 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저항 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일단은 지역이기 때문에 2652 라인, 2652 라인에서 일단은 갈릴 것이다. 지금 저항이다라고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따가 뉴욕장 개장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 일단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박스예요. 완전히 박스거든요. 그래서 5일은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 어떤 추세를 타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준선과 이평선에 이어서 특히나 이런 전고 라인, 전저 라인, 제가 전고점과 전저 라인을 일단 뭐 잘 보지는 않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보지는 않지만 5일은 철저하게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일단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일단 새로운 선을 일단 그어드리면 71.50 정도 여기 보이시죠? 71.50에서 66.50 뭐 한 요 정도 500틱 라인 500틱 라인에서 일단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따라 일단은 가시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아니라 추세 따라 일단은 가시는 분들은 이 라인의 선을 깰 때 매도 쪽으로 깨느냐 매수 쪽으로 깨느냐 매수 쪽으로 깰 때는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매도 쪽으로 오면 저항 라인으로 보셔서 매매하시는 이런 습관 일단은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자리를 조금 하나 봐 드릴 건데요. 일단 미 계장 확인하고 자리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는 하락하고 S&P와 그리고 나스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 우리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바로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익과 직결이 되는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0.33%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아까 자리를 봐주시겠다라고 마스터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마스터님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미니 다우 관련해서도 또 마스터님이 전략을 주시려는 것 같은데 미니 다우는 또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요, 마스터님? 자, 미니다우 일단은 210 라인입니다. 매수 들어갈 거고요. 210 라인에 매수 MIT 일단은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니다우 210 라인입니다. 210 라인에 매수 MIT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자, 미니다우입니다. 미니다우인데요.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그렇죠?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고, 자, 일단은 21선을 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일선을 터치를 했죠. 21선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누워 있기 때문에 21선으로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없고, 5일선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위쪽으로 일단은 뻗고 있고 5일선을 퇴출했기 때문에 5일선 기법으로 여기 한 210 라인 정도 되거든요. 이 43,210 라인입니다. 43,210 라인에서 이제 매수 MIT입니다, 여러분. MIT 기법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쓰시면 안 되고 MIT 기법 아시는 분들만 일단은 조금 하십시오. 그리고 MIT 기법 관련해서 이게 뭐지? 신기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제 공개 방송 일단은 참여를 하시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0에 올라왔을 때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요. 아셨죠? 그래서 210에 왔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매수를 일단은 들어가시는 거고, 자, 지금 보면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되게 흐름이 좋지는 아닌데 다른 종목도 일단은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야간 항생을 잘 하지는 않는데요. 야간 항생 잘 하지는 않는데 지금 요 자리 있죠? 예, 870자리도 일단은 조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 지금 들어가시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신 나스닥도 일단은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한 620 라인에 지금 매수 자리가 일단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요것도 일단은 패스를 하십시오. 왜냐면 지금 쌍봉이죠. 거의 쌍봉 찍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일단은 패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분봉 일단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솔직히 썩 마음에 드는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미니다우 210 라인, 미니다우 210 매수 MIT 요 라인만 일단은 조금 한 자리 보이고 다른 것들은 크게 보이는 자리는 없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니다우 210 라인이요. 미니다우 210 라인 일단은 유효하고 지금 36분까지 체결이 안 되면 요거 일단 패스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3초 정도 남았죠. 자 미니다우 제가 사인드린 43,210 라인 취소하시고요. 모든 포지션 지금 없습니다. 모든 포지션 없고요. 나스닥 잠깐 보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조금 한번 지나가기는 했는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첫 번째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 되는 이 지역 무슨 자리죠? 제 기법 중에 수렴과 발산.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매수 종가 진입해서 쭉 수익 내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두 번째는 뭡니까? 5일선 기법이죠. 여기에서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여기에서 들어가서 수익 내셔도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자리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 기법이라고 해봤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5일선 기법, 그리고 두 번째 21선 기법, 수렴과 발산,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께서 제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요거는 이제 매수 매도 신호에 의한 일단은 진입이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빨간색 선은 61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자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죠. 수렴과 발산 기법 해서 여기 혹은 여기 매수 진입하시면 일단은 되고, 5일선 기법은 뭡니까?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여기에서 수익 딱 내시면 된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로바로 일단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일단은 좀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미니다우 같은 거를 일단은 조금 볼게요. 미니다우를 보면 오늘 굉장히 조금 이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정말 운 좋게 이런 자리에 매도를 들어갔다고 일단은 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일단 매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10틱, 20틱만 가도 어떻게 돼요? 막 손이 벌벌 떨리시죠? 예, 청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수익 중인데 이거 손실 나면 어떻게 되나? 손이 벌벌 떨리실 건데 여기까지 일단은 가실 수 있는, 최소한 여기까지 가실 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들 일단은 그런 실력을 일단은 기르셔야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5일선 추세홀딩 기법과 21선 추세홀딩 기법이 있습니다. 5일선 추세홀딩 기법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잘 들어갔단 얘기예요. 여기에서 잘 들어갔어요. 매도를. 꿈의 매매죠. 여기에서 매도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길게 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끄느냐? 종가상 5일선 이탈 시의 청산. 자, 종가상 21선은요. 종가상 21선 이탈 시의 청산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산 라인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걸 조금 크게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볼까요? 네. 이게 지금 조금 줄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자 여기서 내가 일단은 매도를 들어갔다고 칠게요. 여기서 매도 들어가면 5일선만 보시는 거예요. 5일선만 쭉 타고 내려갑니다. 그렇죠? 쭉 타고 내려가는데 어디서 청산하신다고요? 여기서 매도 들어갔어요. 어디서 청산이요? 5일선을 이탈하는 곳에서 청산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21선을 이탈하는 곳에서 청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종가상. 이해되세요? 이거 되게 꿈의 매매 같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 내가 매도 들어갔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여기에서 매매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렴과 발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나오죠? 데드 크로스 나오는 그 봉에서 여기에서 매도를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끌고 내려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처럼 20개, 30개, 10개 먹고 그냥 끝나는 매매가 아니고 추세를 홀딩해서 가는 기법이거든요. 5일선 추세 홀딩 기법, 21선 추세 홀딩 기법입니다. 100틱, 200틱, 300틱을 가기 위한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을 가기 위한. 자, 그래서 5일선 추세 홀딩 기법은 뭐예요? 5일선을 이탈하는 종가상 5일선 이탈하는 곳에서 청산하시면 되고 21선은 뭡니까? 종가상 21선을 이탈하는 이 카키색입니다. 종가상 21선을 이탈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청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여러분들 신기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나스닥 일단은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스닥도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자리가 없어요. 자리 없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인데요. 오늘 차트예요, 여러분 이게. 자, 내가 여기에서 뭐 매수를 들어갔다. 이 매수 들어갈 수 있죠? 자, 빨간색 선 61선 일단은 무시하시고 여기에서 매수 들어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수렴과 발산 기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매수 들어갔어요. 그죠? 매수 쭉 들어갔는데 매수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5일선 추세 홀딩 기법은 뭐예요?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면 청산입니다. 자, 종가상 5일선 이탈하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서 수익. 자, 21선 홀딩 기법은 뭐예요? 종가상 21선을 이탈하면 청산이에요. 어디입니까, 지금?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21선. 요 꼬리는 안 치는 거예요. 종가상 21선. 종가상 21선 이탈. 종가상 21선 이탈.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청산하시면 돼요. 자, 매수가, 여기에서 청산가. 그렇죠? 자, 청산가 한번 볼까요? 자, 매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671 정도. 723. 671, 723. 자, 723, 600 얼마였죠? 723, 675로 할게요. 723, 675. 723, 675. 723, 675 하면 약 50포인트죠. 50포인트면 나스닥 4틱씩이죠? 200틱이에요, 여러분. 꿈의 매매라고 생각하시죠? 꿈의 매매는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홀딩을 제대로 못 하시기 때문에 지금 100틱, 200틱은 꿈의 매매가 맞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5일선 홀딩 기법, 5일선 추세 홀딩 기법하고 21선 추세 홀딩 기법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이 꿈의 매매가 여러분들의 현실 매매가 되는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제가 유튜브도 하나 찍었거든요. 유튜브도 찍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일단은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딱 배우실 거, 아셔야 될 것만 포인트로 일단 제가 짚어드리는 그런 연습 시켜드릴 테니까 내일 오전에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입 자리는 없는데 제가 분봉 한 번씩 봐드리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항생 3분봉입니다. 항생 야간 3분봉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진입자리 없는 거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나스닥 일단은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3분봉인데요. 자, 나스닥 3분봉입니다. 나스닥도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예, 일단 안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자리는 618 안 보이고 있다. 자, 여기에서 골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낮에 저녁에 여기 발산을 했죠. 매도 쪽으로 발산을 하고 지금은 뭐예요? 박스 횡보 치면서 수렴의 구간입니다. 수렴의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박스 횡보가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일단 패스 하셔야 되고요.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5일입니다.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입자리 없고요. 5일도 분봉상으로 보시면 꼬리들이 굉장히 길죠. 진입자리 일단은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예요? 제가 여기에서 일단 사인을 210라인이죠. 210라인에서 드린 걸 일단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고 여러분들 지금 봉이 굉장히 좀 작아지고 있으니까 패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이번 주는 좀 안타깝지만 보실 수 있는 자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두 번 정도 매매하시고 그냥 스탑하시는 이런 걸로 이번 한 주는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이 타점하고 그리고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추세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은 방금 마스터님이 얘기해 주신 또 마스터님의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에는 쉬운데 내 매매에 조금 적용시키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맞이 또 수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봉이 21선을 맞으며 상승하고 61선에는 닿지 않고 있는 등 기술적 분석상 매수에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 5일선이 아래로 꺾여 있고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실종했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박스장이 지속되고 있으니 추세보다 기준선과 이평선을 보면서 고점과 저점의 중간에서 매수 매도로 진입해보자고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변곡점인 2,652달러 선에서 지지 저항 확인 후에 진입하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